안녕하세요. 디키소리TV의 이진아입니다. 2019년 4월 26일 어제 25일 목요일 재판에 김경수 재판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제는 또 3시부터 재판이 돼서 한 7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여전히 저보다 더 부지런하고 또 김경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2명 와 있었고,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어제는 날씨도 좀 그래서 그런지 또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11시 정도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아마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당연히 이제 번호표를 받고 했지만 아마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길은 길게 서서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여투이가 와서 밖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집회는 못하고 안에 들어와서 2층에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는데 김경수가 구속되기 전에는 계속 복도에서 얘기를 했어요. 법원 직원들이 말리든가 말든가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많이 소리를 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층에 한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일부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아마 법원 직원들이 겸허하게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조절한 것 같은데, 저는 줄 서 있느라 못 갔고, 그리고 또 몇몇 줄 서 있는 분들이 2층에 이제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분들은 번호표를 못 받는 거죠. 2시 반부터 딱 번호표를 나눠준다고 하고, 또 밑에서 올라가는 걸 통제를 하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서 같이 그 소리 지르는데 합류하기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번호표를 받고 이제 또 여투이가 서 있는 반대편으로 가서 줄을 서게 하니까 그쪽에서 줄을 서서 있었더니 여투이가 열심히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밖에서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기자들한테도 잘 먹히는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층에서 소리 지르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사실 밖에서 떠들고 있는 그 남자분들도 2층에 와갖고 한번 더 들을 때 낫다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재판에 들어갔는데 기자가 한 20명 정도가 됐었고 김경수의 변호사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8명 정도 2줄 이용해서 앉았었고 그랬는데 이제 판사가 검찰에서 누구 왔냐고 이렇게 묻고 김한 특검하고 박상용 특검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 척을 얘기하니까 김경수가 지가 먼저 일어나갖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저는 제가 놓쳤는데 판사가 아까 피고인을 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고 김경수가 하니까 또 지가 알고 하니까 아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변호인들을 물으니까 김경수가 지가 벌떡 일어나갖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네라고 하는 그런 걸 봤죠. 그러면서 판사가 이제 지난번에 김경수를 보석을 했는데 그 보석 허가한 거에 대해서 지가 또 쭉 읽었어요. 그래서 불구속한 이유, 석방한 이유를 다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 석방을 해줬다고. 그리고 조건을 항소를 하면서 석방을 하면서 그 석방 조건 그 이유를 잘 봤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조건을 잘 지키는지 조건을 잘 점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법원에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잘 알게 해주어 다른 문제가 방지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웃긴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어떤 피고인들은 지금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정도 안 할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조건을 잘 봤죠. 조건을 잘 지키는지 조건을 잘 점검하겠다. 자기 서울에 앉아갖고 어떻게 점검할 건데요? 거기다 경찰 붙여놓을 건가요? 정말 웃기는 쇼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기일에 앞으로 재판을 하면서 증인으로 불릴 사람들 목록이나 어떤 서정에 대한 그런 글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좀 순서를 정하고 증인들에 대한 글을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건지 또
서로 다투는 것을 어떻게 그거를 주장하고 또 재판으로 이어갈 건지 이런 걸 좀 다투는 게 있었는데 어제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으로 판사가 이거 한 적인데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하는 얘기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은 인정을 하나 샌다이의 총영사로 추천한 것은 부인을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러면서 청와대 선임 행정관 요 인사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이런 좀 자료를 그 변호사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어요. 청와대 선임 행정관 뭐 김봉주 요거는 제가 듣긴 김봉주라고 들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정보가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으나 내부 문건이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협의 후 내부 문건이 협의 후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는데 이게 현출되지 않았으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거 사실 조회 신청을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자기네가 그 김경수가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뭐 도두형 그 김동훈이가 말한 도두형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했다고 해서 그 청와대에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 기록을 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들으면서 과연 김경수 측에서 청와대 측에 이런 인사 기록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서 좀 제가 이해를 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판사가 그 변호사가 인사 추천 사항에 대해서 판사가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나 청와대에서 그런 그 문건을 줄지 모르겠고 하여튼 만일에 온다면은 그 채택에서 그 청탁한 것을 그 채택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5월 2일 전에 주라고 얘기하는데 김경수 재판에 청와대에서 과연 이런 걸 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그 드루킹 직원들이 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8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여기 이제 그 도두형만 빠지고 8명을 다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물론 그 킹크랩을 개발한 우경민 또 많이 그 같이 담당을 했던 강기대 이런 사람들을 부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킹크랩 개발을 할 때 그 특히 이제 우경민은 킹크랩 그 시연에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11월 9일날 시연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신문을 하겠다. 그 다음에 11월 9일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하여튼 뭐 그 11월 9일날 시연을 했는지 이거는 좀 묻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강기대도 그 킹크랩 개발에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킹크랩 개발을 언제부터 개발을 하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시연을 하게 됐는지 이제 이런 걸 묻겠다고 얘기하고 박선민에 대해서는 9월 28일 2016년 9월 28일 또 11월 9일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종호나 뭐 김종호가 이제 김종호가 김동원을 수행을 해서 국회를 방문했다고 하니까 9월 28일 11월 9일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제 이런 걸 묻겠다. 그리고 윤평은 이 사람도 이제 변호사였죠. 이 사람에 대해서 11월 9일 전략회의가 있었는지 그 전후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한주영은 김경수의 보좌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김동훈이한테 500만 원 받은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이 두 분 그 김동원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는데 오사카 총영사하고 샌다이 총영사 돼서 한주형이 김동우가 어떤 관계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경수의 수행비서인 김민선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경북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같이 갔는지
그다음에 11월 9일 날 어떤 사건으로 뭐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판사가 검찰 측 의견에 대해서 4월 3일 증인 신청서 대상 입지 지정 시간 표시 이런 거 했다. 그러면서 지난 증인 신청서에 관련된 의견이 있었고 특검이 또 4월 5일 날 의견서를 냈었고 그러는데 이제 그 특검은 원심에서 이런 게 신문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었죠. 그러면서 원심에서 심리하지 않은 거 이거를 이 항소심에서 해서 심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또 판사가 검사 측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달라. 이렇게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1심에서 정해진 시간을 요거는 이제 그 1심에서 주로 그렇죠. 뭐 그 김경수가 변호사를 한 6명 썼는데 주로 그 KC의 여기 최종길이라는 변호사가 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도적으로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1심에서 판사가 시간을 정해놓고 재판을 끝내려고 해서 그 신문을 다 못했다. 그래서 11시가 넘었고 그날 이 판사가 신문을 다 끝내려고 해서 신문을 다 못했다. 그러면서 또 그 판사가 시간을 충분히 안 주어서 다 못했고 또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데 묻고 싶은 걸 다 못 불렀다. 그리고 김동원이가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변론이나 신문을 다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날 그 김동원이가 증인으로 나온 그 재판에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그날 저녁도 안 먹이고 김동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1시까지 쉬지도 않고 변호를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별로 신문한 거가 없었어요. 주로 변호사들이 물고 늘어졌었죠. 9시 넘어갖고 비스켓 정도나 주면서 계속 성찬과 신문을 하겠지. 무슨 신문을 충분하게 안 줬어요. 자기네가 준비를 못해서 그 신문을 못한 거지. 그리고 그날 김동원이가 아주 변호사를 다 깔아뭉개 버렸었죠. 예. 그러면서 변호사가 계속 이제 자기가 이 사람 그 김동원을 다시 신문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물론 뭐 증인한테 다시 물어보겠지만 뭐 적대적으로 물어볼 건 아니고 객관적인 질문을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이제 그 또 변호사가 그 11월 9일날 식사와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날 8시 10분 킹크랩을 봤다고 얘기하는 시간이 11월 9일 8시 10분인데 그 1심에서 그 김지사가 김경수가 식사를 안 하고 굶은 상태에서 9시 넘어서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변호사들은 자기네가 김경수가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서 이 김경수가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식사를 했다면 그 시간 내에 시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을 하겠다. 이러는데 김동원이하고 김경수하고 안에서 시연을 할 때 다른 직원들은 밖에 나가서 아마 식사를 했던가 아마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뭐 이거를 해보면은 변호사들은 뭐 식사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식사를 했는지 누가 밥을 갖다 준다 이런 걸 묻겠죠. 조금 요거는 좀 복잡하게 좀 끌고 나간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킹크랩 시연을 할 때 뭐 슬라이드 1심에서 전략 A팀에게 피고인을 그 시연을 한 것이 그 피고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 이거를 이제 묻는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날짜를 잘못 적은지 모르지만 7월 28일은 아니고 아마 이거 조금 시간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슬라이드가 상연이 됐었고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킹크랩의 98%로 올라간 거. 요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프로토타입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불완전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올라오는 댓글을 보고 얘기한 그 퍼센트라 프로그램이 덜 개발됐다, 이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1심에서 신문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문하겠다, 이제 이렇게 다른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장면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그 위에 그 증인 신청하고 한 것은 태평양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물적 증거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서 물적 증거에 대해서 확인 후에 증인 채택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차문호 판사가 옆에 있는 김민기 배석 판사랑 뭐 또 뭐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오늘 그 변호인 측에서 추가로 증인 신청을 냈는데, 증인 신청을 냈는데 판사도 오늘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검 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변호인 측에서 추가로 증인 신청 낸 걸 봤나 이제 물으니까 특검이 오늘 조금 전에 봤다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가 오늘 그 특검도 제대로 못 읽어봤으니까 10번 휴정을 하겠다. 그 변호인 측에서 낸 그 증인 신청한 거 읽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읽어봐야 하므로 여기 10분 휴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강기대나 우경민에 대해서 추가 증인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검사도 그러면 우리도 의견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깐 이제 휴정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변호인 측에서 그 2016년 10월 이전에 로그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물론 2016년 11월 9일 그 킹크랩 시연하면서 한 걸 가지고 지난번에 재판 결심하는 날 오전에 그 우경민을 불려갖고 로고를 한 그거를 이제 신문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그랬는데 이 변호사들이 2016년 10월 킹크랩 로고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2016년 7월에는 아마도 웹사이트에 로고 기록이 있을 텐데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이 변호사가 계속 김경수가 김동원에게 그 기사 댓글 작업하라고 URL 11건을 준 게 있다고 검찰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정치 행위이다. 김동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냈다. 광범위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냈으니까 그런 것을 받은 사람, 김경수가 이런 글을 보냈던 그 사람들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찾아보도, 근데 그거를 이 재판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진작에 찾아보고 뭐 준비 기일도 있고 했었는데, 아니 뭐 그 11월 말에 선고를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4월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네가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내면서 이런 거를 지금에 와서 찾아본다고 하는 게 준비가 훨씬 덜 된 거죠. 그리고 URL 물론 보낼 수 있죠. 그건 누구한테도 보낼 수 있지만 수백 명한테 보낼 수는 있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그중에 특정하게 김동원이는 댓글 작업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었었잖아요. 100명한테 보내서 그 사람들이 다 의견 보내면 좋고, 그중에 김동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여러 사람한테 보냈다고 해서 그게 뭐 김동원에 대한 그 의도적인 작업 댓글 해달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들어도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그걸 증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UR을 보낸 것이 경공모 김동원한테 일방적으로 UR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윤주혁을 증인 신청하겠다. URL 정보 보고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온라인 정보 보고서 성격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증인 신청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재벌 계획 보고서, 이거 김동원이가 이거를 수시로 올렸다고, 온라인 정보 보고서도 올렸고, 그 중에 재벌 계획 보고서를 올렸고 김경수한테 줬는데 2번이나 문재인이가 확인했다는 걸 확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벌 계획 보고서에 대해서 이거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책 보고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것도 말이 좀 모순되지 않나요? 그 김동원의 뭐 정책 보고 김동원이가 올린 이게 문재인의 정책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어쨌든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재인이 이거를 또 발표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김동훈이가 봤을 때는 자기가 올린 그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문재인이 정책 보고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이 변호사들은 그게 반영 안 되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김동훈을 정인으로 부른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였었고,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이 김동훈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예, 그러면 김동훈이가 나와서 더 이제 세게 반론을 또 증언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 추천 비리 관련으로 만난 것이지 민정비서가 만난 것이라,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을 정인으로 부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막 변호사들이 아주 막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세요. 아주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김경수 변호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판은 아주 재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변호인 측에서 다시 로그인 한 거 다시 추가로 자기네들 쓸 수 있도록 추가로 신청했는데, 로그인 자료는 이거는 수많은 물적 증거 중에 하나다. 로그인 자료, 아까 이제 두 번째 변호사가 주장한 거, 자기네가 물적 증거에 대한 증거 신청 했는데 이게 물적 증거에 대한 확인이 끝난 후에 정인 채택을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렇게 이해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재판 지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기일에 쌍방이 증거 신청을 했는데 오늘 또 정인을 막연하게 정인을 특정하지도 않고 재판을 보고 또 이렇게 또 뭐 정인 신청을 낸다는 것은 소송 지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김경수의 변호인들이 아주 기곤만장해서 막 증인을 부르고 재판도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보기에도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변호사가 다시 로그 기록을 빨리 준다면 뭐 자기네도 재판을 지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기록인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신청한다. 그랬는데 그 11월 9일 날 로그인 한 거를 갖고, 물론 지난 1심 때 결심 때 우경민을 불러서 신문도 하긴 했지만, 물론 당연히 이 킹크랩 개발 과정에서 개발하는 단계도 있었고, 이거를 거의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중간에서 테스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훨씬 더 이전 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변호인들은 주장을 하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는 직전 증거로 사용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게 그러면서 특검 보고 해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는 거는 주는 방향으로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로그 기록은 여러 기록물 중에 하나고 변호인 측이 분석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분석을 이유로 다른 거를 못 한다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두 번째 변호인 측에서 한 것이 이거를 물적 증거를 확인한 후에 증인을 불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이유로 다른 걸 못 하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 그리고 변호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의견이 다 다르다. 로그 기록을 분석한 후 하자고 하는 변호인 측도 있고, 그다음 로그 기록을 보기 전에 하자고 하는 변호인 측도 있으면서 변호인 측의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향후 변호인 측들이 서로 협의해서 나오기를 바란다. 다르니까 특검도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답을 주지를 못한다. 어떤 뭐 자료를 준다든가
의견을 제대로 못 낸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요거는 차문호가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판사들 같으면 좀 더 세게 좀 나무라듯이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차문호는 뭐 서글서글하게 아주 가볍게 편하게 해서 아마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좀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차문호는 여기 대해서 변호인 측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항소심이 심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뭐 시간별로 안들 해야 되고 보석으로 편한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새로운 물증 증거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증거를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증거를 그러고 뭐 자기네가 그 증거일에 그 정해진 기일에 증거물이나 증인에 대한 그를 낸 게 있는데 이거를 정해지지 않은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 물론 추가로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 증거 심사 중에 달라진 것이 추가로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 건지 추가 증거는 물론 받아들이기는 하고 그러한 기준으로 증거는 채택해 볼 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불시로 이렇게 증인이나 증거를 들이밀면서 채택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재판이 지연이 되고 순서 잡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예.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한주영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김경수의 공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총영사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온 걸로 또 채택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킹크랩에 대해서 박선민이나 우경민 이 두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활용했는지 시연을 했는지 뭐 개발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듣고 싶다. 이 판사도 자기도 듣고 싶다 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정리를 채택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김동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핵심 관련자니까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꼭 분명히 정리를 채택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정호와 윤평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략회의가 어떻게 했는지 서류가 뭔지 이 사람들도 정리를 채택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7명을 채택을 했는데 1심에서 놓친 것 그런 거를 신문 하도록 하고 또 중복되게 1심에서 중복되는 거를 만약 신문한다면 허가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단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당 신문을 못하게 하거나 중단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도 반대 신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차문호의 말투는 그렇게 뭐 강하게 힘줘서 하는 편은 아니에요. 가끔 그런 판사가 좀 세게 무섭게 하는 판사가 있긴 한데 차문호가 얘기를 할 때는 좀 편하게 해서 부담은 없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간 신청한 로고 기록 요거는 채택을 하고 나머지 추가 증인이나 지정일 이후에 신청한 것은 이거는 또 항소 이후에 신청한 것은 항소 이후에 신청하고 또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이런 것은 채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이 변호사들은 계속 로고 기록에 대해서 2016년 11월 9일 이전 자료를 이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제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판사는 검찰 보고 그 이전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제 검찰한테 많이 요청을 했죠. 2018년 7월 28일 성남에 있는 그 네이버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 파일이 특검에서 받아서 USB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달라고 하면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판사가 거기에 맞춰서 주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경찰이 먼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거 우리도 기억하지만 경찰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조사를 했잖아요. 뭐 딱 봐도 문재인 정부한테 잘 보려고 조사를 안 하려고 엄청 미직은 대고 있다가 겨우 가서 하는 듯이 마는 듯이 조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특검이 시작됐는데 그 자료 다 안 줬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어설프게 조사한 거 그 사무실에 특검이 가서 다시 증거 USB나 핸드폰 같은 자료 수집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어제 검찰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경찰 단계에 있던 자료는 검찰한테 다 넘겼나 이렇게 물으니까 검찰 특검이 우리가 그런 자료 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때 로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아마 그런 것도 명시를 하나 봐요. 그래서 로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니까 있으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변호사들은 2018년 7월 12일 우경민이 피의자 신문을 특검에서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그 우경민의 소스 파일을 녹화한 것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이제 우경민을 불러서 이 그 프로그램 킹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마 시연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 설명을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016년 11월 9일과 같은 소스가 아니고 우경민의 진술을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그 3시간 정도 우경민 보고 시연하게 해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비디오로 찍기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 11월 9일과 같은지 다르다고 이게 11월 9일과 같거나 다르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판사가 그 자료를 주랴 우경민을 신문하면서 그게 탄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우경민이 나오면 뭐 로그인 한 시연한 그것이 11월 9일 거라 똑같은 건지 똑같게 만든 건지 확인을 하면 된다. 정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 자료를 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판사 이제 특검이 그 변호인 측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하면 뭐 뭐 되고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할 텐데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명을 요청하겠다? 이건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특검이 또 자기 또 방어를 해야 되니까 자기 변명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관계대 수첩은 변호인 측이 잘 볼 수 있게 잘 복사를 해서 주고 그 김동원이 킹크랩을 이용해서 사용한 아이디가 3,852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잘 설명을 해 주었다. 요거는 제가 잘 적었는데 요 문장이 조금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서 기계진 클릭이 먼저 추출된 것인지 3,852개 아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누구의 아이디인지 상당 부분 경국모 회원들의 아이디겠지만 이 아이디를 어떻게 수집되었고 누구의 아이디인지 알려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 측의 서정 조사가 끝났고 특검의 서정 조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순서가 됐는데 특검은 그 김경수가 김동원한테 보낸 그 11개 기사 원문을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거가 2016년 11월 25일 JTBC의 썰전 유시민하고 전원책이 나와서 탄핵 관련해서 문재인 의견을 듣는 이것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것을 김경수가 김동완한테 보내준 요거를 기사를 보여줬고 그런데 뭐 이거 저는 그 11개 기사에 대한 얘기할 때 저는 듣지 않고 뭐 다른 뭐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막 11번째는 중앙 선데이에 기재된 기사였는데 2017년 아마 10월 2일 피고인 인터뷰 그 김경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 아마 그 URL이었었다고 그러면서 김경수가 문과 각별한 사이이고 문이 한국의 운전사 역할을 할 거고 문이 한국의 운전자 역할을 할 거라는 피고인 측의 예측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사였었다고
이런 얘기,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 1월 2일 유시민, 김진환이 토론한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그 문건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잘 듣지는 않았었는데, 4시 한 그 58분 이쯤 돼서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론이 없죠. 뭐 그 기사 11개에, 그랬는데 자기네들 스스로도 뭐 김동훈한테 보내준 게 아니고 딴 사람한테 보내줬다고 하니까 하여튼 11개 기사에 대해서는 뭐 기사가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반론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끝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저는 또 뭐 요구만 듣고 제대로 안 들었는데 판사가 로그 기록 때문에 정의신문 판사가 다시 그러고 나서 판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다시 했었어요. 컴퓨터의 로그 기록 때문에 정의신문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정의신문도 같이 해나가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이렇게 하면 11시간 내지 12시간 신문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 다 하겠다는 건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은 마지막에 하고 진행되는 거 보고 늘린다는 건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쟁점에 대해서 주 신문을 1시간씩 하고 반대 신문을 1시간씩 하자. 당연히 검찰한테도 똑같은 시간을 할애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판사가 우경미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로 하자. 신문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기일에 한 기일에 한 명 정도 정인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격주로 재판을 하긴 하는데 2시부터 재판을 하고 한 기일에 2명을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2명을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검의 정인 순서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오가는 뭐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요 이제 그 정인들에 대한 순서를 적기는 했는데 우경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갔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박상용 특검보가 김동원은 주범이다. 주범이라 시간이 이제 뭐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판사가 11월 9일 동선과 관련된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다음 기일에 정인을 바로 부르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정인 부르는 거는 뭐 정해졌는데 5월 9일 날 2시로 하고 5월 23일 날 2시로 하고 그러는데 차문호가 뭐 착하다고 해야 될까? 차문호는 다른 재판에서도 이렇게 꼭 착하게 하기를 바래요. 물론 뭐 우병우 수석에서도 그렇게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차문호가 하는 얘기가 도정에 참고하라고 6월 일정까지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월 13일은 다른 것이 있어. 6월 6일은 현충일이라서 공휴일이라서 못하고 그 다음에 6월 13일은 다른 것이 있어서 목요일날 다른 것이 있어서 못하고 6월 20일하고 6월 27일날 재판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6월 27일날 김동원을 증인으로 불러놓은 것이 이것을 정할 게 아니고 한 길 더 미루어서 그러니까 그때 6월 20일 날 재판을 하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6월 27일 날 재판을 해야 되니까 김동원을 한 길 더 미루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27일 아닐 수도 있다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참으로 친절도 하다 이렇게 적은데 저는 막 부하가 막 끌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김경수 같은 이런 인간을 재판하면서 2주에 한 번씩 하고 변호사가 8명이에요. 박 대통령 재판 어떻게 했어요? 박 대통령 재판 6명인데 6명 다 나오지도 못하고 공소장이 도대체 몇 개예요? 공소 내용이 몇 개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했어요.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진짜 이 나라 사법부는 다 없어져야 돼요. 이게 말이나 돼요? 2주에 한 번 해야 되고 일주일마다 하니까
증인을 다음 기회에도 불릴 수 있다. 2주 후에 한 주 더 걸려서 꼭 2주를 지키겠다. 대통령 재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나라 재판부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정말 이러고도 어제 같은 날 대통령은 뭐 형 집행 정지를 못하겠다고요? 당신들의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우동은 물론 뭐 그 사람 성품이 친절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친절 한마디 할 때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었어요. 한 길 더 미뤄서 27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에 하겠다?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들을 몇 명 불러대고 매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대해서 특검이 자기네가 또 일정이 있다고 6월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 짓지 말고 6월 뭐 자기네가 6월 19일날 다른 재판 준비 기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6월 20일인지 27일인지 하루는 빼자. 그래서 5월 9일날 날짜를 다시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재판은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이제 김경수가 석방이 되고 나니까 뭐 재판부에서 그렇게 지지자들이 난리는 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이제 나오면서 저는 그 재판이 이제 끝나기 바로 전에 대통령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한다는 얘기를 옆에 있는 김동지가 잠깐 보여주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재판 내용을 듣고 싶지도 않고 뭐 막 저도 인터넷을 뒤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러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법정을 떠나기가 법원을 떠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경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나 이제 보겠다고 그래서 계속 이제 버티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떤 인간들이 왔는지 좀 무음으로 사진을 좀 찍기도 했었죠. 근데 뭐 건질만한 인간들은 없었고 뭐 워낙 그쪽에서 감시가 심하니까 뒤에서 좀 찍었는데 뭐 대단한 건 없었는데 어제도 여전히 김비식이가 웃으면서 나왔는데 참 뻔뻔하기도 해요. 좌파들은 저렇게 남의 등을 쳐먹고도 뻔뻔하게 잘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오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지지자들이 왔는데 어제 제가 나중에 기사들을 봤더니 양복 입고 시꺼먼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일단의 그 부대들이 도정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공무원들은 아니 그 도정 그렇게 김경수가 걱정하는 도정 일을 안 보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요? 김경수 뭐 보호단인가요? 아니 당연히 공무원들이 월급 받으면서 세금을 월급 받으면서 공무원 일을 해야지 왜 김경수를 왜 따라다녀요? 그 변호사들이 잔뜩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면서 사실 뭐 대통령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다시 저희가 다시 결기를 다지면서 가열차게 저희가 투쟁해야 된다. 이를 악물면서 이러고 왔죠. 뭐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건 잠깐일 뿐이에요. 다시 저희는 결기를 다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오니까 대통령께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이 상황이 간단한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장난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멀쩡한 대통령을 내쫓고 역사가 뒤집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가 장난처럼 느낄 수는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 몸이 불편하셔서 뭐 병원에 못 가신 거는 너무나 저희가 분하고 억울한데 이럴수록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이는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김경수의 재판에서 봤다시피 2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배려를 해주면서 대통령 재판을 하루에 증인들을 3-4명씩 불러대면서 매일 재판했다는 그 사실로 봐서 이거는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와서 대통령께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럴 때 정말 대통령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간단하지만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편지를 썼죠. 제가 어제 인터넷을 뒤지다가 엄청난 걸 발견을 했어요. 김경수의 지지자들도 재판에 와서 재판 일정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읽어를 보다가 야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저는 김동훈이가 한 말을 당연히 믿죠. 그러는데 제가 뭐 법원에서 봤을 때의 김경수의 지지자들도 제 옆에서 저는 거짓말 한다고 중얼대는 거를 제가 봤는데 블로그에서도 김동훈 한 말을 엄청 거짓말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언제 URL을 올리던가 하여튼 그나마 다행스럽게 재미있는 그 사이트를 발견한 것이 저한테 조금 위로는 됐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상황 우리가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멈출 수 없어요. 동지님들 힘내세요. 이거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고 또 우리를 지지해주는 교포님들도 많으세요. 그 동지님들 힘내시고 대통령이 버티시고 계시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싸웁시다. 감사합니다.